제28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어제 강원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폴 카가메 루안다 대통령이 국가발전과 복지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평화대상을 받았습니다. 제5회 서울국제명상 엑스포가 다음 달 24일에 동국대를 중심으로 열립니다. 국내외 저명한 명상가들의 강연과 무문관, 세계명상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K명상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제불교박람회가 MZ세대를 중심으로 재미있고 힙한 불교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 발돋움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입니다. BBS 기획보도 AI와 불교는 불교에 인공지능을 도입했을 때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경계해야 할 문제점을 미리 짚어봤습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제7회 3기의계 5개 수계대법회를 봉행한 가운데 신구회장 이취임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설악당 무산대종사가 제정한 만해대상 시상식이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28번째를 맞는 만해대상에서 국가발전과 복지에 힘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이 평화대상을 받았습니다. 또 실천대상은 김훈 일산 백병원 교수와 김혜심 원불교 교무가 수상했고, 문예대상은 김용택 시인과 안선재 서강대 명예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춘천 BBS 이석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28번째를 맞이한 만해대상 시상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조계종 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과 본말사 스님들, 이양수 국회의원, 최상기 인제군수,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 불자들,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만해 선사의 얼을 새기고 수상자들을 축하했습니다. 만해 대상은 이러한 만해 큰 스님의 정신을 되살려 민족 정기를 회복하고 인류가 평화와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념적 대도이자 실천적 정도를 추구합니다. 생명사상과 사랑의 철학, 평화사상은 민족과 인류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올해 만해대상 시상식에서는 인류 최악의 대량 학살로 불린 1994년 대학살의 나라 르완다를 응징과 보복 대신에 용서와 화해의 리더십으로 이끌어온 정치 지도자 르완다 카가메 대통령이 수상했습니다. 실천 대상은 개발도상국 응급의료 지원에 힘써온 일산 백병원 응급의학과 김훈 교수와 아프리카에서 25년 동안 봉사해온 김혜심 원불교 교무가 수상했습니다. 만해 선사님의 여러 업적 그리고 이 독립을 향한 열망 이런 것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제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살아야 할지 보내야 할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더 열심히 정진해야 될지를 다시금 곱씹어 보았습니다. 문예 대상은 섬진강 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김용택 시인과 한국 문학을 영어로 번역해 세계에 알리는 데 일생을 바쳐온 안선재 서강대 영문학과 명예교수가 수상했습니다. 만해 선생님께서는 시로 세상을 이긴 게 아니고 시를 이겨서 세상을 이기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아름답고 힘찬 영혼을 가지신 그런 한 인간으로 저는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 정신을 조금이나마 작은 마음에 실천하면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통과 배려를 주제로 열린 2024 만해축전과 만해대상 시상식은 만해 한용운 선생의 자유평화 사상과 독립정신을 기렸습니다. BBS 뉴스 이석종입니다. K명상을 중심으로 전 세계인들이 정신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명상의 장이 다음 달 서울 한복판에서 펼쳐집니다. 제5회 서울국제명상 엑스포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국내외 저명한 명상 전문가들의 강연을 비롯해 무문관 집중수행부터 세계 명상체험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 K명상의 생활화, 대중화, 세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무문관 집중 수행부터 세계 각국의 명상 체험까지 K명상의 진면목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서울국제명상 엑스포가 다음 달 24일부터 사흘간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엑스포 운영위는 재작년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명상 콘텐츠 개발에 역량을 쏟았다면 올해부터는 K명상 체험 프로그램을 내세워 체험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이제 체험 위주로 행사를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준비를 했고, 특히나 전국으로 이렇게 문경이라든지 강원도 영월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직접 가서 전통적인 선수행도 체험을 하는 2024 명상 나와의 만남을 주제로 열릴 이번 엑스포는 학술, 산업, 교육, 체험, 문화 등 5개 영역에 다채로운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명상 컨퍼런스에선 24일부터 양일간 국내의 명상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명상 현황과 특징을 논의하는 장이 펼쳐집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선명상 강연을 시작으로 티벳 까규파의 총리 림포체 등 국내외 저명 인사들의 현장 강연과 온라인 실시간 라이브 토크가 예정돼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경전의 바탕 위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만나기 어려운 선지식들의 만남이라던가 이런 것은 일반 힐링 명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품격이 있고 깊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특히 이번 엑스포는 K명상의 저변 확대를 위해 명상체험 부스, 세계 명상체험, 좌선실 명상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강화됐습니다. 명상체험 부스는 명상 전문 지도자들이 18가지 주제로 명상의 참모습을 제공할 예정이며 인도, 튀르키예, 일본, 티베트 등 다양한 국가의 명상 프로그램도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달 참선 수행과 깨달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단기 무문관 집중 수행이 문경 봉암사 세계 명상마을에서 진행됐고 10월에는 사찰 순례를 통해 몸과 마음 합일의 명상 체험을 할 수 있는 걷기 순례 명상도 2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K 청소년 명상, 행복 배달 명상 등 개인별 맞춤 명상 프로그램도 제공하는데 교육 프로그램 모두 영상으로 제작해 장소와 시간 제약 없이 명상 체험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선명상 콘서트에선 명상과 관련된 국악, 클래식, 신앙송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을 통해 치유의 시간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엑스포는 K명상 체험을 통해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며 전 세계인들이 정신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더 확대하고 더 심화시켜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올해는 모두들 직접 오셔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직접 체험하시면서 기쁨과 깨달음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K명상 대중화 원년을 맞아 열리는 서울국제명상 엑스포. 수년간 축적된 다양한 명상 콘텐츠가 명상 대중화의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동국대에서 BBS 뉴스 류기아입니다. MG불교, 재밌는 불교를 내세운 제1회 2024 부산 국제불교박람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불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재확인한 무대라는 평가입니다. 대중적으로 호평받으며 흥행에 성공한 만큼 이제는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의 도약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부산 BBS 박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성공은 2024 부산국제불교박람회의 간심으로 자연스레 이어졌습니다. 준비 기간이 짧았고 규모도 서울의 절반도 되지 않았지만 폭발적 열기와 MZ세대들의 참여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오픈런은 연일 이어졌고 SNS와 블로그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으로 다음 박람회를 기다린다는 소감이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내년엔 규모와 프로그램 면에서 더 내실화하고 안정화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직접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워낙 정말 감사드리고 보람도 많이 느꼈고요. 내년에는 요거보다 2배의 크기로 정말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더 재밌게 불교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변국을 초청한다든지 해외 부스를 좀 더 유치를 해서
또 세계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로 한국 전통 문화로서의 불교가 가진 매력과 저력을 보였지만 대중성으로 더 다가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교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통은 규범이 아닌 관계로 무조건적 개성은 답습에 불과하고 잘못된 전통은 인습일 뿐이다 라는 책 구조를 떠올립니다. 새로운 경험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에게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불교계의 노력에 공감하며 전통 문화로서의 불교를 관광 브랜드화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콘텐츠 마련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불교가 정말 크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등록한 그 관객들 가운데 60%가 청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불교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또 그 혁신의 바람 속에서 이 불교 문화가 MZ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오래된 민족 유산이라는 점이죠. 하지만 그 가치라는 게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 부분 그런 지적에 공감을 했고 동시에 또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불교라는 약간 고색창이라는 느낌의 종교가 좀 대중성으로 더 다가가야 되는 젊은 세대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 마무리된 부산국제불교박람회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며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부산에서 BBS 뉴스 박찬민입니다. 해인 총림 방장 예경실이 지난 9일 해인사 교구종회가 의결한 방장 원각대종사에 대한 불신임안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예경실은 교구종회가 총림 방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처리를 했다며 화합승가를 파괴한 일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종법 검토도 없었으며 기본적인 회의 절차마저 준수하지 않았다며 구속력 없는 정치 행위이자 종헌종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경실은 불신임 사유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허위 주장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이끄는 AI,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불교와 AI의 접목은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불교 체험 확대, MZ세대 포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AI에 의한 경전 해석 오류나 인간 영역 침범 등은 경계해야 할 부분으로 꼽힙니다. 기획보도 AI와 불교, 그 두 번째로 불교 AI 도입의 명암을 신두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AI,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첨단 디지털 시대를 맞아 불교와 AI의 접목은 미래 한국 불교의 모습까지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선 명상과 다양한 불교 문화 체험, 불교의 다양한 정보 접근이 AI 기술을 통해 용이해지고 실생활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불교의 수행과 신행 활동, 젊은 세대 포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말해서 MZ세대라고도 분류되고 하는데 이 세대들이 사실은 그 디지털 기술, AI 기술에 대한 이해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죠. 불교에서도 이런 다양한 AI 챗봇이라든지 AI 전법 포교에 관심을 갖고 역량을 집중을 한다면 지금 이런 청년층이라든지 유년층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 디지털 기술, 이런 또 친화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이 훨씬 더 넓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렵고 방대한 불교 경전을 쉽게 풀어줄 수 있다는 점도 불교가 AI 기술을 접목해야 할 한 이유로 꼽힙니다. AI와 불교가 접목을 하게 되면 어려운 불교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는 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에서 불교 내용을 쉽게 이해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고 또 불교로의 유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기술의 부정적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파력이 강한 만큼 AI에 의한 경전 해석이 잘못될 경우 오류가 널리 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I로 인해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게 가장 부정적인 역할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AI가 크게 발전하지 못한 분야가 이제 잘못된 정보를 실수로 전달하는 분야인데요. AI가 인간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점은 불교를 넘어 인류가 우려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양한 어떤 정신작용들, 이 부분들까지도 이 AI를 통해서 이렇게 모의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아마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계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반대할 부분은 반대해야 되고, 목소리를 높여야 될 부분들은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의 부정적 측면을 개선하고 미래 세대를 향한 포교 효율화는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불교계의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한마음선환 울산지원이 개원 33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겸한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고 대행 큰스님의 영상법문 상영에 이어 축하 케이크 절단식과 울산지원장 해안스님 인사말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BBS 만공회 자문위원장 자용스님을 비롯한 BBS 임직원들이 법회에 참석해 방송포교와 사업건립불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만공회 동참을 권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안스님이 만공회에 1000여만 원을 후원하는 방법인 백년 한 송이를 피우는 등 4부대 중 수십 명이 적극적으로 후원에 나섰습니다. 제7회 조계종 부산연합회의 3기의계 5개 수계대법회가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여법하게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의 전임회장 원허스님과 신임회장 목종스님의 이 취임식도 함께 열려 축하와 격려 속에 진행됐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도들에게 3기의계와 5계를 전해줄 3, 4, 7정 존중아사리 스님들이 신도들의 박수갈채 속에 입장했습니다. 신도들이 천수경을 독성하는 가운데 스님들이 향탕수를 뿌리며 법회 장소를 여법하게 장엄하는 도량 글기의식은 뭉클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올해 수계법회에서 부처님을 대신해 계를 전해준 정계대하상은 조계총림 송광사 율주 지연스님입니다. 절차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준 갈마아사리는 심산스님이, 계의 내용을 가르쳐준 교수아사리는 원어스님이 각각 맡았습니다. 법회 동참 사부대중들은 수계를 받으며 삼보를 믿고 오지 않은 마음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또한 참된 나를 찾아가는 행복한 삶의 실천을 되새겼습니다. 오늘 계를 받고 받은 계의 의지에서 선정을 닦고 선정의 의지에서 다시 지혜를 닦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에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날 수계법회에 앞서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 이 취임식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4대와 5대 회장을 역임하며 부산불교 활성화에 기여한 원어스님에 대해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의 표창패가 전달됐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늘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부산 불자들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내고 조계종 종도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불도 부산의 이상을 재정립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회장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날 취임한 6대 신임회장 목종스님은 지난 5년간 부산연합회 수석 부회장으로서 연합회를 이끌어왔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대덕큰 스님들과 우리 불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도와주신다면 미력하지만 조계종 부산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또 지역 내 불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취임식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과 부산연합회 어린이 합창단 그리고 불자들의 축하와 격려도 이어졌습니다. 조계종연합회는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조계종 정기정통을 선양하며 조계종 부산연합회의 발전을 이루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금일 수계법회는 초심자들에게는 불자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며 불자들에게는 진실한 삶을 찾는 기회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6년여간 사무총장 소임을 맡으며 헌신한 석산 스님에게 공로패를, 부산연합회 서보석 전 신도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이상으로 8월 13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